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0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위입니다. 오늘의 보조 MC는 처음 보조 MC로 참여해 주시는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서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얼마나 오랜만인 거죠? 저는 작년에 이제 언제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 6개월 넘었을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네, 아무튼 작년 하반기에 아마 팟캐스트 녹음하러 나왔었고 네, 그 이후로 처음이네요. 그때 저도 들었거든요. 아, 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온 썰? 뭐 이런 이야기도 네. 해주시고 또 뭐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때 비영리 민간단체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비영리로는 돈을 못 버는 것인가 이러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맞아. 앞으로도 이제 종종 보조 MC나 아니면은 뭐 좋으시면 DJ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올게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척척 박사 마빈 박사의 주간 청년 유니온. 와, 딱 맞았어. 네, 잘 맞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안녕하세요. 네, 마빈 박사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맞아. 오랜만이죠? 마빈 박사님 녹음하는 건 좀 처음 봐요. 보통은 볼 일은 없죠. 그렇죠. 네, 보통은 안 보셔도 되고요. 들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마윤 박사님 네. 탈출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아유, 계신데. 뭐 DJ님만 하겠어요. 네, 탈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네. 2주 동안, 약 2주 동안의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사무실에서도 옴짝달싹 못하고 이런저런 준비들은 하고 있으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도 좀 있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네. 가능한 만큼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말 얘기부터 하면은 되겠죠? 네. 3월 말. 네. 3월 말에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던 2020 총선 청년 네트워크 활동이 어쨌든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사전 투표를 다들 많이들 하신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녹음하는 오늘이랑 네. 내일이죠. 네. 아, 그렇죠. 네. 오늘 내일 투표는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직. 아직 안 하셨죠? 내일 하려고? 네. 네네. 네, 여러분 소중한 표 꼭 행사해 주시고요. 오늘 할 수도 네. 있죠. 네. 그럼요. 우리 같이 하러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시간이 네, 어쨌든 총선 청년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저번에 아마 2차 요구안 발표하고 500인 선언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던 것 같은데요. 4월 1일에 네.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이제 500인 청년 유권자 500인 선언을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인 선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정치의 어떤 바라는 점, 지금의 어떤 N번방이나 코로나나 그리고 뭐 그런 위성전단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청년 유권자들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고요. 그래서 퍼포먼스로 저희가 이제 이 유권자들을 청년들을 이제 괴롭히는 약간 암적인 존재들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위성 정당 가지고서 이제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 차별적인 발언들로 이제 선동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가짜 뉴스 그리고 뭐 또 뭐였죠?
엠번방 관련해서 그런 한국 사회 만연한 성차별 구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괴로워하는 유권자들이 이 뿅망치를 이렇게 응징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뿅망치 때리는 걸 엄청 많이 찍어 가시더라고요, 기자님들이. 네. 역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거에 이제 이렇게 기사가 되는가. 네, 어쨌든 네,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500인 선언을 진행하고 저희가 어쨌든 발표한 정책 요구안을 가지고서는 이제 정책 협약이나 질의, 네, 정책 질의를 보내고 정책 협약을 맺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정의당하고 이제 총선 청년 네트워크가 이제 정책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미래당, 네, 청년정당 미래당하고도 네, 미래통합당 아닙니다. 네, 미래당하고도 이제 그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아마 방송이 나간 다음에도 또 논의가 진행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투표일이 얼마 남진 않아가지고 어쨌든 향후에 어쨌든 선거 이후에도 어쨌든 우리가 해나갈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 기억나요? 저희 그 사무실에서 회의했었잖아요. 뭐지? 두 번째 그 기자회견 준비하느라고 저희 사무실에 총청내 분들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사무실 인구 밀도가 높아졌던 날. 너무 그쵸. 높아져서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던 날. 근데 그 공용 공간에서 이제 회의를 하시는데 너무 화가 차가지고 그 우야의 플로우가 거의 랩하듯이 막 얘기를 했죠, 막. 엄청 그 표현이 진짜 이 감질만 뭐라 그럴까 모두를 다 이렇게 움직였다. 확 움직였던 그 표현 있죠. 뭐. 아니 막 그 엠번방이랑 막 코로나랑 막 이렇게 그 엠번방이랑 뭐 이런 뭐지 위성정당이나 막 세상에 마음에 막 안 드는데 근데 존나 코로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그럼 맞아 우리의 마음이 그래 이러면서 그래 이거를 어쨌든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이야기해야겠다 해서 이제 어쨌든 진행을 했다라고 맞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화가 결국에는 이제 그 사무실에서 막 이렇게 네. 뜨거운 열기와 함께 있었던 그 화가 그 기자회견에서 뿅망치로 네, 뿅망치로 이렇게 해서 사진도 많이 나갔다. 뿅망치로. 그래서 이게 그 전국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 진행을 했던 건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뭐 광주나 인천이나 뭐 등등등 많이 함께 해주셨고 당일날 이제 많은 분들 이제 모여서 같이 그 현수막 또 큰 거 이렇게 만들고 네, 퍼포먼스도 하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중요한 건 이제 투표죠, 투표. 그래서 맞아요. 투표 결과를 이제 지켜보면서 어쨌든 청년들의 어떤 열망이 어느 정도로 당기는지 네,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청년유니온 차원에서도 이제 총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를 했죠. 네. 왜 학을 떼세요? 네. 아니. 네. 서희님이 고생하셔가지고. 그쵸. 모두 고생했죠. 맞아요. 네. 너무 고생이 많으셨죠. 네. 9개의 정책 요구안으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증세 관련된 불평등세 도입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 추가한 이제 안전 보건 운수 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삶의 필수적인 부분에선 고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고용 조건이나 혹은 절대적인 인력 자체가 부족한 거 이런 거 해결하는 공공연의 고용 확대 그리고 이제 채용 성차별이나 이런 그런 그 고용 과정에서 이제 여성들이 겪는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발적 일자의 실업급여 문제나 이제 초단시간 노동권, 5인 미만 노동권 사각지대에 대한 것들 이제 저희가 늘 얘기했던 것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걸로는 이제 플랫폼세를 매기면서 이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보험 보장 이런 것들까지 플랫폼세로 사회보험을 줄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일종의 그 고용보험. 네. 그 전통적인 고용보험 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보험을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콜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코로나 이거 집단 감염 나타나면서 이제 드러났던 게 이제 그런 대단히 열악한 그 고용 환경이잖아요. 이제 그 노동 현장의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사무직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 자기의 사무 공간 자체가 이제 그 넓이가 자기의 작업 공간이고 이것의 넓이 자체가 이제 어떤 안전하고도 좌우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함한 어떤 노동 안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이 뭐였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12시간 연속. 그쵸. 12시간 연속. 네. 12시간, 그러니까 퇴근하고서는 12시간 후에 출근시켜라. 인 거죠. 최소한. 네.
물론 12시간 후에 무조건 출근시켜라 이런 거 아니고 12시간 이상. 지나고 나야지 최소. 출근시키든지 말든지 해라. 네. 좋은 네. 좋네요. 네. 참고로 이거는 탄력 근로제 논란 때 이제 11시간으로 이제 그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당 후보분들이 이제 답변 주신 거 보면은 이제 11시간을 일단 정착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식의 어떤 입장을 가지신 경우들도 있고, 네, 저는 뭐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아니면 이걸 아예 그 아예 오해를 해서 이게 사실은 그 탄력근로제에서 합의한 안에서 조금 그 비슷한 내용인 건데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뭐 24시간 근무자한테 적용되는 거냐 근로시간 내 휴식시간 이런 걸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 거랑 또 뭐였더라? 그리고 무슨 여성 그 아이가 있는 자녀가 있는 그 부모 그 노동자나 아니면은 임신을 한 여성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단히 한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대단히 이건 사실은 대단히 온건한 요구인데,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를 이렇게 잘, 네, 그래서 개중에는 저희가 이제 답변서를 아마 공개를 했는데 11시간 을 먼저 정착하는 게 우선이어서 반대하신 분하고 그냥 무턱대고 이제 약간 오해를 해서 반대하신 분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이긴 하죠. 네. 그 정책 질의서에 근데 그게 다 보여져요? 반대를 했는데 무슨 맥락으로 반대를 했는지? 추가 의견을 적어주신 분들은 다 예, 거의 다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 요구안을 이제 저희 지부들하고 같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남, 네. 예. 오늘 네, 예리하시네요. 네. 없으면 안 될 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8개 지역에 저희가 보낸 후보들이 한 150명쯤 되나? 아닌가? 한 200명쯤 되나요? 서울에서만 그렇군요. 네. 네, 서울과 경기가 일단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메일 주소 찾는데 엄청 고생을 했다고. 네. 어땠는?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네, 제가 집행부 합류하고 처음으로 이제 이 일을 맡게 돼가지고 이런 방식을 안 했을 거라고 전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사실은 당연히 이렇게 했겠지. 후보자들 정치로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그렇게 상정을 하고 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요 정당이 이제 정책질에서 보내는 방식이었고 지금처럼 후보자 개인한테 이렇게 정책질서를 보내지는 거나 혹은 뭐 주요 후보한테 보냈던 네. 정도. 네, 아니 그 저번에 지방선거 때는 시도지사들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들 17개 시도. 근데 이것도 좀 많았어요. 17개 막 모든 후보에게 다 보냈기 때문에 뭐 10명이 나온 데도 있고 그러니까는 거의 뭐 100명한테 보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지역구 후보자가 대충 한 400~500명쯤 한테 메일 주소를 모아서 이제 보낸 거예요. 저희가 지역별로. 네, 물론 이제 서울하고 경기가 좀 많이 있고 네,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지역구 후보자분들께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 예, 답변 시간을 뭐 넉넉히 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답변이 안 온 곳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몇 퍼센트 정도? 한 25%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답변은. 네. 근데 전 갑자기 궁금한 게 애초에 왜 그냥 지금까지는 정당에만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구 그 의원들한테 후보들한테 다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이번에 사실 총선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총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책 선거가 실종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럼 어쨌든 그러면 정책 선거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게 좀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원래는 총선 청년 네트워크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온라인 사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제 공론장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캠페인도 하고 서울만이 아니라 뭐 대구도 가보고 대전도 가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캔슬되고 이러면서 사실 근데 이제 선거에서 그러면 어쨌든 정책이 좀 더 이야기되고 입장을 묻고 그래야지 선거 이후에도 이렇게 답변했지 않냐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해보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부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게 이제 일단은 다 X 되니까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하자라는 거 제안을 드렸고 물론 지부에서도 이제 막상 하면서 이러실 것 같아요. 예. 이 정도일지는 이 모르겠지만 정도로 이렇게 메일 주소를 찾기가 힘들고 이렇게 답변을 안 보내줄 줄 몰랐다 이런 거 같긴 한데 왜냐면 진짜 그 메일 주소를 찾기 위해서 연락처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사실은 그 연락처가 뭔가 공개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찾을 때 그러니까 이게 후보 등록 직후에 이제 바로 찾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선거사무소에 아직 전화기가 설치가 뭐 안 되어 있거나 혹은 이게 막 개인 휴대폰 번호거나 후원의 사무소 번호거나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전화해보면서 메일 주소 찾고 이런 과정들이 좀 되게 홈페이지가 잘 이렇게 있는 상태도 아니고. 홈페이지가 있어도 블로그 주소나 뭐 페이스북, SNS 주소들은 있어도 메일 주소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보면서 아니, 선관위가 이제 사무소 주소는 신고하게 돼 있는데 가령 후보자들이 사무소가 어딘지 당연히 뭐 우편물 뭐 선관위가 뭘 하려면은 그렇게 하려면 후보들 관리하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메일 주소는 정작 신고하라고 안 하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메일 주소 같은 거는 당연히 이게 디지털 세상에 일색인데. 후보 사무실은 없어도 메일 주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선거법을 좀 개정해야 선거법 개정할 게 물론 한둘이 아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가 중앙당에도 보냈습니다. 중앙당에도 보내서 저희가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선거법상 기준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원내 정당들한테 보냈고 그래서 이제 회신이 온 정당은 정의당하고 민중당 이 이제 어쨌든 9개 저희 정책 요구 과제를 모두 찬성해서 보내주셨고 정의당은 어쨌든 세부적인 자신들의 공약까지 관련된 공약까지 소개해 주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구 후보분들도 이제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이제 높은 비율로 반 이상이 거의 다 답변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민주당은 답변해주신 후보들이 좀 있고, 네, 미래통합당은 예상하시는 대로 거의 답변이 잘 안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내 지역구의 후보가 답변을 뭐라고 했나, 답변을 하긴 했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좀 비례에 대한 좀 기대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당의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너무 50몇 개는 너무 많았을까요? 35개죠. 네. 35개요? 네, 정당 그 비례대표 낸 후보 정당 30몇 개 아닌가? 이거 50몇 개인가? 저도 헷갈리네요. 어쨌든 근데 뭐 사실은 정당이 사실은 냉정히 말해서 이제 정당의 틀을 갖춘 정당 그러지 못한 원외 정당도 워낙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예, 갑자기 만들어진 뭐 그렇죠. 갑자기 정당도 급조된 많고.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소위 그런 뭐 살인진 전과자가 있는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공천한다거나 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공천해놓고 여성 후보 공천 보조금을 홀라당 받아간다거나 뭐 이런 정당들이 있어서 근데 뭐 그런 정당들은 원래 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정당들도 물론 투표를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네 그런 거 당연한 거고 네. 어쨌든 정당들의 입장들도 많이 다 들어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건 이제 거대 정당들이 좀 답변을 잘 안 주신 거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선거 얘기는 총선 얘기는 요 정도 하고 네. 이따가 또 아마 오늘 총선 편이어서 그럼요. 예, 이야기 더 들으실 거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지역별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가 가장 어쨌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대구 청년 유니온하고 이제 대구 청년 연대은행 디딤에서 같이 코로나 실태 조사를 한 거를 지난 9일에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4명의 청년들의 피해 사례를 이제 네. 받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체로는 이제 일자리가 줄거나 없어지거나 직장을 휴업하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자체별로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움직이는 어떤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곤 있는데 집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지자체별로 거기서부터는 편차가 나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좀 빨리 움직이는 경우는 이미 무슨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들, 뭐 경기도나 뭐 수원이나 뭐 이제 뭐 서울도 그 다른 종류로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사실은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대단히 좀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어쨌든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인천에서도 그 실태 조사를 인천 청년광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청년 유니온이. 네. 그래서 그거 결과 발표를 언제 한다는지 제가 못 들었네요. 네. 어쨌든. 네. 서울지부도 이제 그 현장 방문으로 마스크를 서울시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이제
이제 배부하면서 제보센터 홍보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부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정말 근데 그러니까- 좀 많이 참여해도 되나요? 코로나? 저희가 마스크를 꼭 쓰고 그쵸, 진행을 할 그쵸. 거고 네. 그리고 뭐 당일날 몸이 아프시다거나 열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면 나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일단 신청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화요일 목요일에 이제 그 장소가 어디였죠? 저희가? 하나는 홍대 입구고요. 21일이 홍대 입구고요. 23일이 사당역입니다. 저희 사당역에서 캠페인 해본 적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 저도 사당역은 그냥 약간 어떤 경기 남부권에 있으신 분과 회의나 미팅을 할 때 이렇게 오. 가는 곳. 네. 그 그- 이상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보통 노동절에 뭐 문구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돌아다니면서 나눠드리면서 이제 오늘 꼭 뭐 받으세요 뭐라 그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유급휴가. 유급휴일. 유급휴일이니까 1+1 데이다. 1+1 이거를 하잖아요. 그때 되게 이제 일단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캠페인 한다고 들어오면은 딱 경계하다가 뭔가 선물 주고 가면 되게 이렇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저희 캠페인 진행을 하는데 많이 이번에는 저희가 마스크를 나눠드리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저희가 400장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거를 이제 나눠드리러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서비스 노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은 이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대단히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뭐 마스크를 배부해 드리는 건 어쨌든 저희도 이제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분들께 좀 더 이런 것들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서울시의 어떤 제안과 이런 것들 덕분에 하는 거긴 한데 그런 좀 다들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좀 이런 것들이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장에 이제 뭐 코로나 시국에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꼭 많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네. 그 마스크 어쨌든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이게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네. 이를 어쨌든 모두 잘 지키면서 코로나를 빨리 잘 극복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근데 신청 방법을 지금 안내를 드렸나요? 캠페인이요? 네. 캠페인 캠페인 신청 문자와 저희 SNS 페이스북 등에 이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그 조합원 만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원래대로면은 동네 모임도 하고 꽃놀이도 좀 가고 이럴 때이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는 근데 어쨌든 조합원분들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합원 만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1대1로 만남을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 안부가 궁금하다. 안부가 궁금하다.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났어. 저의 안부가 궁금하거나, 혹은, 상근자들 중에, 집행부 중에 누구의 안부가 궁금하거나,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러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조합원의 안부가 궁금하다. 그럼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요. 다시 모일 그날까지. 갑자기 너무 슬퍼지네요. 진짜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어쨌든 저희는 애가 탄다. 조합원분들 못 만나서 애가 탄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달라. 신청을 해주시면 좋고 못 오시는 분은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네. 봐요. 연락은 주시고. 네, 연락은 주시고. 요새 이제 외근이 그래도 있을 때가 있어서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 2주 후에 또 이제 주간 청년 유니온 또 찾아뵐 네. 텐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좀 더 많이 신청되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진짜로. 해서 빨리 모임도 갖고 저희가 같이 만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안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랑 다음 주 다다음 회차. 네, 녹음? 다다음 회차에 녹음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잘린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학교를 못 가고 있는 학생이나 뭐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당사자다.
아니면 나오고 싶다. 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그 뭐 저희 늘 안내해드리는 뭐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사무실에 전화 주셔도 돼요. 02735에 0261. 네. 아니면 그냥 아는 집행부한테 연락 주시거나 문자 주세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DJ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네, 마칠 때가 된 것 같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녹음 시간을 기준으로, 근데 저희가 녹음하고 바로 업로드 하긴 할 예정인데, 한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또 이제, 뭐였죠? 선거, 사전 투표하는 날이고, 근데 좀 코로나19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 듣기로는 아침에 선거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 혹시 선거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저는 아마 이 녹음이 끝나면 바로 하러 갈 것 같은데요. 그쵸. 저희 가족들은, 제가 오늘 좀 늦잠을 잤는데, 가족 톡방이 있어요. 네, 그 톡방에 가족들이 자기 투표했다고 벌써 인증을 자기들끼리 먼저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나 빼고 다 투표하러 갔네, 이러면서. 근데 하는 말이 막 열도 재고, 비닐 장갑도 끼고 해야 돼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사전투표하면 좀 금방금방 했었는데, 그 이번엔 조금 좀 줄이 좀 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1m씩 이렇게 좀 떨어져서 서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길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일주일밖에 총선이 남지 않기도 해가지고, 좀 저희가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 계속 뭐, 총선 청년 네트워크, 총청넷 이야기를 종종 그 주간 청년 유니온 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엔 선거철에 어울릴 노가리 초대석 게스트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총선 청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희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총선 청년 네트워크에 지금 여러 청년 단체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를 맡고 있는 청년 참여연대 조희원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여러라고 하기엔 저희 너무 자주 네, 지금 청년 유니언이랑 이번 주 거의 한 3-4번 하루 빼고 계속 만난 것 같아요. 그냥 준 청년 유니온 아닌가요? 일주일 내내 뵙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청년 참여연대에서 아니면 총청넷에서요? 총청넷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가 더 네네네. 해보고 하고 계시는 일 한번 네.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청년참여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청년참여연대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뭐 참여연대야? 뭐 청년이야?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참여연대 안에 있는 청년 담당 센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자기 삶이랑 맞닿아 있는 문제들을 본인이 뭔가 캠페인을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이제 재밌게 으쌰으쌰 하는 걸 도와주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입학금 문제라든가 대학 입학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총청넷 활동이라든가 하는 걸 같이 하면서 청년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듣기로는 노가리에 예전에 이제 그 청년참여연대에서 네. 일하시는 분이 또 나오셨었다고. 네, 맞아요. 저희가 대표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이름이 붙는 직책이 사무국장이랑 운영위원장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상근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국장인 거고, 상근하지 않고 이제 청년분으로 저희 운영위원장으로 항상 이렇게 한두 분이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 민선영 전 운영위원장님이 노가리에서 한번 재작년쯤인가 아마 한번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참여연대가 더 궁금하신 분은 그 편을 들어도 되겠죠? 좋겠죠? 그리고 또 청년유니온 조합원이기도 하시다고. 네, 맞아요. 저 청년유니온 이제 가입한 지 한 3년 넘었겠다. 네, 그럴 거예요. 이렇게 제가 사실 그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청년 쪽 활동, 청년 문제 약간 이쪽이어서 그 막 여러 가지로 그냥 막 기웃기웃 거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청년유니온 활동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구직 중이어서 고정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못하고 있다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돼서 그럼 이제 가입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가입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조합원 되신 거라던가 하셨던 내용은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희원님에 대해서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총선과 총천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노가리에는 또 처음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뭐 이미 들어왔어가지고 안 들어보신 적은 딱히 없으신데 저희가 별명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안 사용하셔도 되지만 네. 혹시 사용하고 싶으신 별명이 예, 있으세요? 사실 제가 활동하면서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부르는 애칭이라 그러나? 별칭이 있긴 한데 그게 남들이 부르기에 되게 민망해요. 뭔데요? 제가 희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오니짱 이렇게 하거든요. 어? 네, 원이어서 원. 네, 희원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원이짱. 오니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니짱. 이게 남들이 부르기에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청년끼리는 괜찮은데 진짜 뭐 직장이나 아니면 저희 지금 참여연대 사무실 안에서 사용했을 때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선배 활동가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오니짱 이러기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불리고 싶으세요? 오늘 그냥 희원님이라고 해도 돼요. 민망해서. 그죠? 좀 더 친해지면 네. 제가 원희짱하고 근데 제가 이해를 원희짱이에요? 오니짱이에요. 원희짱이에요? 위에, 오. 네. 신기하죠? 그쵸. 서희님도 그때 뭐 듣기로는 별칭 따로 쓰시진 않으셨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네, 저는 원래 여기 오기 전에 딴 데서 약간 그런 닉네임, 그러니까 제가 원래 무지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그 카카오에 있는 그 노란 단무지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그때 저를 되게 무지라고 많이 불렀었거든요. 무지를 너무 단무지 좋아. 같다고? 아니 카카오, 아니, 캐릭터. 그 무지 캐릭터가 단무지 같아요? 단무지예요. 되게. 그래요? 진짜 원래 단무지예요? 몰랐어. 네. 아무도 몰랐어. 제가 이런 캐릭터의 그런 비하인드 아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아무튼 네. 요즘에는 이제 또 펭수를 좋아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오늘은 오늘도 그냥 서희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서희님이 캐릭터 덕후였군요. 그럼요. 가끔 사무실에서 스티커 나눠주세요. 진짜? 그럼 저희가 오늘은 좀 총선 청년 네트워크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 청년 유니온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서 총청넷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뭐 근황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좀 더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네, 의원님. 네. 총선 청년 네트워크는 진짜 말 그대로 총선에 대비하는 어떤 청년들의 네트워크인데요. 지금 44개 청년 단체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모인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총선이라는 어떤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많은 시민단체나 아니면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이번 국회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다음 국회쯤에는 이런 공약이나 이런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합의를 하고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정체성이 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다음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이제 장외에서 요구를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총청넷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목표는 저희가 이번에 그 발족을 할 때 어떤 슬로건을 사용했냐면요. 한국 사회 상식혁명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 지금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돈 잘 벌려면 건물 2개면 되고 임대사업 해야지 약간 내가 이제 좀 중산층이다.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식 자체를 아예 뒤바꿔서 돈 많으면 뭐 건물 2개일 수 있지. 아니면은 뭐 군대 가는 거 안 좋으니까 군대 조금 뺄 수 있지라는 게 옛날에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상식 자체가 아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사회 상식 혁명을 한번 우리가 이뤄보자라는 걸 목표로 좀 모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것저것 저 무슨 일 할까요? 잘 모르겠네. 발언도 하시고요. 인터뷰도 하시고요. 저는 전에 그 처음 기자회견 때 진행을 맡아주셨죠. 아 맞아요. 네네 사회 그때 사회 봤었어요. 네. 그렇게도 뵙고. 네. 보통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막 기자회견 하고 정책 요구안 발표하고 막 이러는데 그 물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정확히 뭐 공보를 맡는다 아니면 뭐 사회를 맡는다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을 맡는다라고 딱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총청넷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자꾸 말하기가 어렵네요. 총청넷에서 보면 여러 단체들이 같이 모여 있는 네트워크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 참여연대를 대표해서 이렇게 와주시는 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청참의 이야기를 뭔가 뭐 전달을 한다던가 이 안에 담는다던가 뭐 이런 과정도 있는 것인지. 뭐 제가 청년 참여연대를 그러니까 청년 참여연대에서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막 그렇다고 청년 참여연대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이걸 다 같이 해요라고 막 그렇게 요구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다들 어느 정도 이제 뭐 방향성이 비슷하고 이러니까 합의점이 다들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거니까 우리 이걸 메인으로 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는 그렇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남는 거는 저희 그때 서희님이 열심히 만들었던 막 도비와 헤르미온느와 막 이런 걸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년 유니온은 노동단체고, 그러니까 노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를 중심으로 좀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3년 전, 4년 전에 대학교 입학금 문제를 좀 문제 제기를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교육 부분에서 좀 정책이나 아니면 목소리 내는 부분을 우리가 다른 단체들보다 하기 좀 편하겠다.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 요구안 만들 때도 교육 부분을 좀 맡아서 했었어요. 그 투표 그렇게 저요? 너무 밝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가? 어떤 투표를? 그때 저희 캐릭터 투표한 거.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진짜 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럼요, 제가 그럼요.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요. 그거 서희님은 거기서 또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아련해졌어. 네, 저희는 약간 원래 저희가 처음에 활동을 기획할 때는 막 공론장도 하고 맞아. 현장 캠페인도 하고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라고 기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모든 걸 다 멈추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람들 만나는 건 어쨌든 못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좀 내보내는 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온라인으로 그런 저희가 정책 요구안 전했던 거 그런 걸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발행하기도 하고 혹은 어쨌든 저희가 주요 그런 그 의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의제들을 가지고 이제 가상의 후보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한번 해봤고 네. 어제 늦게까지 하시던 일은? 어제는 청유일이었어요. 그런가? 네. 저는 그게 총청내 건 줄 알고, 그랬구나. 저희 그 청년 유니온에서도 이제, 청년 차원에서도 담당? 이제 총선 담당. 대응을 같이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는 그 청유로 온 정책 질의서를 답변을 이제 내보내는 작업들을 같이 했어요. 다 온라인 사업으로 되어버리다 보니까 거의 하는 일이 디자인 작업을 엄청나게 하게 정말 저는 원래 일러를 하나도 만들지 몰랐는데 그래요? 늘죠. 진짜 저 오고 나서 처음 써보고 진짜? 네. 저 2달 만에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구나. 다른 툴 같은 거 안 쓰세요? 그냥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걸로 하세요? 네, 저 약간 진짜? 원래 망고보드를 한번 써볼까 했다가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러로 이럴 수가.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몰랐네요. 몰랐던 사실이네. 저는 뭐 디자인 작업 많이 하진 않지만 그 곤조가 있어가지고 PPT로 하는 저도요. PPT로 하는 디자인이 네. 뭐가 다르냐 막 이러면서 저도 원래 PPT를 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뭐 약간 저희가 약간
내부에서 그런 멀티 유저라고 해가지고 좀 하나 만들면 그걸로 이제 PPT도 만들고 뭐 현수막도 맞아. 뽑고 앱저버도 만들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맞는 말이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저 아직도 일러를 좀 배우라고 그러는데 제가 고지를 피우고 있네요. 서희님한테 배워봐야겠어요. 네 이번 선거는 갑자기 일러 얘기하다가 네, 이번 선거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사는 것도 있는데 좀 위성정당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좀 산만한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거대 양당제가 있어서 좀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하려고 선거 연합 같은 거를 하기는 했었지만 이번에 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도입이 됐잖아요.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까 잠깐 듣기로는 최초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런 약간의 선거 개혁으로 인해서 좀 선거판에 변화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혹시 이런 상황을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희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보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이 진짜 어려운데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왜 생겼냐면 그러니까 비례제를 확대하자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이 비례제를 그때 왜 확대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정당이 원래 있던 선거제에서는 정당이 자기가 받는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확보가 많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심의 왜곡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이거를 의석수를 줘야 된다라는 어떤 다른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역구랑 비례를 연동을 해서 비례제를 우리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시민사회에서는. 그게 정치개혁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를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막상 이제 저희가 이미 거대 양당 제도였잖아요. 거대 양당이 존재하는 그런 선거 제도였잖아요. 근데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본인들의 의석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연동형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이 한 10%의 득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10%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가 300석이니까 그 10%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비례 의석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준연동형은 똑같은데 10%의 득표율을 받았으면 5%만 의석수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줄어든 거죠. 그 전보다. 네. 잘 설명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여기 모여있는 3명의 여성들이고 또 20, 30대 청년들인데 국회에는 왜 20대, 20, 30대 청년 여성이 많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주장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개혁을 했던 게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지역구에선 약할 수 있으나 이게 정당 자체가 그런 비례투표를 하면은 득표율이 높은 그러한 정당들이 있으면은 그걸 좀 반영하고자 했던 건데 위성정당을 갑자기 만들어서 그렇게 난리를 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러면서 약간 지금 정치의 문제는 그 어떤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너무 적다. 다양한 의제가 더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공통된 염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거대 양당이 너무나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있는 작은 당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더 활발히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은 분명히 많아졌어요. 그쵸? 맞아요. 진짜. 50여 개? 그러니까 50여 개 맞나요? 40여 개인가? 원내 정당이 지금 10개가 넘어요. 아. 원내 정당 보통 한 4개, 5개에서 쪼개져서. 끝났잖아요. 근데 원내 정당이 지금 10개가 넘어서 사실 당은 진짜 많아졌어요. 당은 많아졌는데 과연 그럼 그 당이 담고 있는 목소리가 다양한가? 이거는 모두가 같이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거죠. 이 당이 그 새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많은 당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아, 그쵸. 이것도 굉장히 그것도 있죠.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그렇잖아요. 당은 2개인데 다들 설명할 때 근데 그 당이 똑같은 당이야. 그 당이 그 당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근데 지난 총선에도 똑같이 있었던 얘기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거대 양당이 아닌 다른 당을 찍을 거야라고 얘기하면 거의 협박을 하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가 있어. 그 정당이 너 때문에 표가 쪼개져서 다른 정당이 당선될 수가 있어라는 어떤 협박성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민심이 왜곡됐던 건데 지금도 사실 똑같은 거죠. 다르지 네. 않죠. 그러니까 결국 당은 2개지만 어차피 한 당이고 뭐 그래서 그 2당을 찍지 않으면 또다시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협박해서 투표장에 가게 만드는 비슷한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특정 정당을 막 지지하거나 사실 이러진 않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정당 정치 이 체제 안에서는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지지할 정당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약간 지금 이번 선거를 저는 진짜 겪으면서 느꼈던 게 와 이거는 정당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정당이라고 하면 뭔가 그런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거를 위해서 어쨌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표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탈당을 하거나 혹은 다른 정당에 갑자기 합쳐지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면은 아 진짜 저 당 사람들은 너무 배신감을 많이 느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다고 해서 신생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3%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또를 맞은 수 있다 같은 느낌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 도입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겠죠? 다시 선거법 바꿔야겠죠? 그렇죠. 아니 이거는 과정이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준으로 이제 해서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고 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했을 때도 과정이다. 다 될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위장정당 등장. 막 이러면 네, 너무 과정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선거의 솔직히 효능을 크게 못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살고 있는 지역구가 그런 특정 정당에서 계속 이제 지역 공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략 공천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지지하던 사람은 선거에도 못 나오고 약간 이러한 행태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정당 이런 나가리 된 이런 판을 보면서 내가 투표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말하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도 한몫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재외국민 투표는 되지도 않는다고 이번에 안 한다고 뭐 맞아요.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해시태그 운동이라던가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참 왜 안 미뤄졌을까 싶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바꿔야 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에 뭐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다들 말을 하는데 과연 지금 정치인들은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까? 정치인들 본인이 당선권인가 아닌가 때문에 더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혼란을 틈타서 차라리 지금 선거를 해버려서 혼란을 틈타. 당선이 되겠다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선거일을 미루려면은 어쨌든 그들의 목소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당이든 뭐 어쨌든 그치. 정치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사실 거의 하나도 안 나.
안 왔었거든요. 나와서 맞아요. 안 그거는 나와서 그랬다고. 그걸 봤을 때는 그들은 지금 지금 차라리 선거를 하는 게 그들에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차피 난장판이 났으니까 음. 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여기서는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뭐든 다시 하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제 그 노약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면역력이 약해서 취약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투표하러 나오지 않을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러면은 사실 뭐 자유한국당 뭐 없죠. 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빨리 해치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모르겠네. 그들의 마음이라서. 근데 어쨌든 투표를 해야 되는 하고 싶은 국민들이 못하는 게 그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게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고 또 선관위에서 왜 도대체 위성정당을 비례 위성정당을 용인해 줬을까 이런 것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걸까요? 총청내에서라던가? 저희가요? 저희가요? 책임을 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총청내에서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난 또 저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아니 왜 우리가 왜 우리가. 근데 목소리를 내긴 해야겠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번 선거는 솔직히 말하면 모두가 책임자인데 모두가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약간 지금은 저희들의 뭔가 저희들이 바라보는 선거판에 대한 이런 이야기, 비판점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총청넷이 바라보는 현재의 선거판은 어떨까요? 총총넷도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위성정당이나 위장정당에 대한 문제의식은 당연히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청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에서 어떻게 좀 항상 늘 그래왔긴 하지만 청년 정치가 소비되는 방식에도 굉장히 문제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평도 논평도 나갔는데 자기 자신을 청년 후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본인의 나이만 내세워서 나는 청년 후보다. 근데 내가 청년 후보인데 당에서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배제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배제된 청년 후보들이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당파적 싸움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청년 후보로서 청년 문제에 얼마나 공감하고 그걸 어떻게 바꿔내겠다라는 의지도 보이지 않은 그냥 나이만 청년인 후보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총총내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껴서 다음에 청년 정치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그게 아니고 청년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고 그거에 대한 비전을 보여라. 어떤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전의 이야기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거듭할수록 약간 더 화가 나는 거죠. 청년이라는 이름 자체는 완전히 실종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렇다면 이 정치 상황이 과연 진짜 우리 청년이든 아니면 다른 시민이든 삶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한 최근에는 엠번방 같은 것도 터졌고 그리고 코로나19도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이게 심화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목소리라기보단 그걸 어떻게 정치에 이용할지 그런 것만 나오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태에 굉장히 큰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치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는 게 뭐냐 이렇게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총선 훨씬 전에 또 청년 정치라고 얘기하는 청년 정책이나 청년 정치가 엄청 청년 정치인 그리고 이런 게 화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진짜 또 그렇다고 느끼시는지? 저는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좀 청년이 가장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되게 생색을 많이 냈잖아요. 우리는 청년을 위한 정당이다. 이런 걸 생색을 많이 냈는데 그거를 생색을 내기에 본인들이 너무 바쁜 거지. 당 만들기도 바쁘고 네, 거기서 내가 공천받기도 바쁘고 이러니까 네.
오히려 청년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안 나왔던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뭐 조직이 보였죠. 뭐 청년 인재 영입했다. 맞아, 우리, 맞아. 우리 생각난다. 청년 저거 그쵸? 너무 옛날 일 같지. 근데 고작 3개월 전에 일이라는 거.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밑 작업을 막 하다가 다른 게 막 터지고 이러니까 본인들도 그냥 자기 살기 바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나. 이 남자 생각나네요. 아, 갑자기 저 남자 생각나고요. 그때 많이 화가 났었죠. 또 혹시 서희님은 어떻게 청년 유니온에서도 총선 담당을 하고 계신데 청년 유니온이 보는 선거판은 어떨까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총총대과 크게 입장이 다르거나 사실 하진 않고 저희도 어쨌든 그쵸? 마찬가지이고 그냥 좀 다만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정책이란 게 사라진 맞아. 선거이지 않을까라고 맞아.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저 그래도 그 이전에는 그래도 막 누가 어떤 정책을 냈는데 이게 아니네 맞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 뭔가 비판이 있었던 그러한 선거였는데 지금 내용은 없고 그냥 맞아. 서로 니네 가짜다 진짜다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선거다 보니까 이게 막 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더 뭔가 얘네인가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 거. 약간 한국 사회 상식 혁명이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다음 상식을 정책으로서 제안하겠다라는 저희의 너무나 나이브하고 희망적인 포부였던 거죠. 상식이 없어 그냥 혁명을 뭘 해 상식이 없어. 상식을 세워야 되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이런 뭔가 9대 정책용만 이렇게 내고 막 이래 청리에서도 맞나? 맞다. 총총내에서 9가지 냈고 청리에서도 막 9개 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냈는데 이게 약간 우리는 뭐 힘을 들여서 이렇게 정책을 다 만들어 왔는데 쟤네는 정당들은 없어. 그러니까 뭘까요? 정책이랍시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총청넷을 막 기획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던 게 작년 12월, 11월 뭐 이쯤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낙선운동 약간 후지고 이게 네거티브한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사회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라는 좀 파지티브한 방식으로 우리끼리 캠페인을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막 시간을 거듭할수록 1월, 2월 지날수록 아 진짜 근데 얘네 되면 안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낙선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이 뭐 정당들 이런 뭐 위성 정당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후보들이 늦게 결정되기도 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늦게 결정되지. 그럼 정책 더 늦게 나오지. 맞아. 뭐 이렇게 되니까 저 되게 최근까지도 올라오는 걸 봤던 것 같거든요. 오늘이 투표 날인데요. 투표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심지어 이게 좀 노골적으로 모정당이 있고 비례정당이 있다 보니까 공약을 아예 안 냈었어요. 맨 처음에는. 맞아요. 그 비례정당은. 비례정당이란 단어 짜증난다. 위장정당. 근데 하도 이제 사람들이 네.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치. 이제 그제서 이제 슬그머니 정책을 네. 내놨죠. 올려놓고. 그러면 총청넷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귀를 그나마 쫑긋 하는 척이라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들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해주신 9대 정책 이야기 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9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내놨던 게 증세예요. 그래가지고 세습 불평등과 그런 소득 격차를 좀 해체하는 불평등세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세입자 중심 사회를 위한 그런 세입자의 권리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거 빈곤을 좀 타파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노동 파트에 있어서는 어쨌든 일하는 모든 일을 지금 현재 노동법이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뭐 초단시간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 플랫폼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요.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 반값 등록금 내용이라든가 혹은 이제 비진학 청년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뭐 특수고용직이라든가 프리랜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을 해당을
그 가입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제 기회 파트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 출발 자산을 도입을 하자 해서 뭐 예를 들면 그 뭐 누가 이제 태어나면은 그 친구의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기후에 있어서 그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세제 개편을 좀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좀 강력한 내용을 좀 담았었고요. 이제 여성 소수자 인권 관련해서는 이제 여성의 그런 안전을 보장하고 그런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제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파트에 있어서 어쨌든 청년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자금이 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보자라는 내용을 냈어요. 그래서 이 아마 9가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다들 청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뭔가 청년에 딱 콕 집어 사는 건 별거 없네라고 하면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정말로 이게 사실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어야만 청년 대상인 정책이어야만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사회를 위해 함께 만드는 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기조로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심각하게 설명해. 힘들어. 잠깐 숨을 쉬어주시고 숨 좀 고를까요? 잠깐 숨을 고르시고 이렇게 9개가 있는데 혹시 여기서 뭐 되게 마음에 드는 거라던가 더 설명을 하고 싶다던가 하시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전 솔직히 다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아쉬운 것도 없고. 근데 진짜 다 마음에 들어서. 어떤 아쉬운 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그럼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별거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왜 10개를 안 채웠을까? 뭐 이런 거. 10대 정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미래에 더 좋은 정책 하나를 남겨둔 느낌이라고. 아니, 개소리예요. 방금 제가 그냥 막말한 거고요. 너무 그럴듯해. 그냥 그렇다 치면 안 돼요? 그런 걸로? 괜찮다.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어쨌든 저희가 좀 연대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자기 특정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제안을 하고 이런 것도 내용을 좀 하다 보니까 9개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자 이러면서 하게 된 거고 그렇게 막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숫자에는. 서희님이 좀 애정하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어쨌든 청류에서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을 좀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왜냐면 저도 어쨌든 이전에 일을 했었을 때도 막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해보고 혹은 초단 시간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알바도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에서 일하셨던. 네. 정말. 그 사각지대가 너무 저한테는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것만 해소가 되어도 조금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러한 사각지대는 결국에는 이게 영세 사업자들 좀 위한답시고 결국에는 만든 건데 방패 삼는 정도 아니에요, 막.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근로기준법이 결국엔 근로자의 최소한 그런 근로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법인데 맞아. 이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저는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따로 영세 상인 보호법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또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여기 근로기준법에 그거를 또 이렇게 끼워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사실 또 궁금했던 게 여성 안전에 대한 걸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여성 안전일지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여성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임신 중단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막 그래도 낙태죄가 이제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게 폐지가 되었으나 이것들을 좀
어쨌든 여성한테 선택권을 더 보장을 하고 그런 임신 중단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화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필 이 기간에 저희가 이런 엠번방 사건이 좀 터졌던 것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것들 사이버 성폭력을 좀 근절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좀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들 좀 실질적으로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리고 승부로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약간 좀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성평등한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최소 조건을 위해서 뭐 그런 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기관 관련 종사자들한테 그런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시킨다든지 혹은 성평등 교육 자체를 아예 확대를 시켜야 된다. 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뭐 그런 지자체에 뭐 예를 들면 성평등 문화 같은 거 성평등 문화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교육 활동을 좀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런 뭐 소수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고 이런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을 하자라는 내용들.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무장애 자립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걸 제안을 하자. 저희가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많은데 이 부분이 특히 많았던 걸 제가 또 여쭤봤나요? 네, 진짜 많은데 이게 저희가 그래도 의제들을 다 나눠놨잖아요. 뭐 주거, 뭐 교육, 노동 막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뭔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은 다양한 이제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여성 안전과 소수자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내용이 많아요. 네. 이것도 이제 각 정당들 후보들한테 다 보내신 거죠? 네. 답이 왔나요? 저희는 정당들한테 보냈어요. 정당들한테? 네. 답이 왔나요? 오고 있는데요. 다 어떤지 오진 않고 있어요. 네.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수용하겠는 저희가 원내정당에 보냈죠. 그래서 수용하겠느냐 원내정당에만. 네, 원내정당에만 보내서 뭐 수용, 불수용, 부분 수용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지금 다 본 거는 정의당 하나? 네. 이랑 민주당이 오긴 왔다고. 왔어요? 들었어요. 네. 제가 아직 근데 확인을 못했네요. 네. 지금 정의당에서 하나 왔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다들 정말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런 선거 관련돼서 이렇게 이런 정책질에서 보내고 이런 일을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약간 원래 이렇게 답변이 안 와요? 네. 그렇군요. 희망을 버려야겠구나. 네. 혹시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안 오는 건가요? 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더? 근데 이게 제가 참여연대라는 단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름이 좀 있는 단체고 그래서 좀 오래됐고 이러다 보니까 눈치를 봐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의당 막 이런 데는 이제 나서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예 맞지 않는 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거기 많이 무시하죠.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원내정당에만 보냈는데 속상하네요. 아니 이제 저희 청년 유니온이나 이런 데서도 서희가 이걸 많이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참 안 와서 많이 속상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맞아. 안 오고. 그래서 약간 좀 정책 지리서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후보자들한테 알리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만들었으니 너네도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근데 뭔가 이게 막 또 답장도 잘 안 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좀 더 커져서 좀 더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건가? 그래도 무시할 당은 무시하더라고요. 또 갑자기 그냥 궁금해지네요. 그런 예를 들면 뭐 자꾸 이 미래통합당, 네. 뭐 미래통합당 취향의 그런 단체들도 정책 질의서를 그러면 그렇게 보내고 그럴까? 보내나? 그런 작업을 할까? 글쎄. 이런 너무 잘 모르겠다. 그쵸, 뭔가 글쎄. 갑자기 왠지 궁금해졌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혹시 그냥 갑자기 또 궁금해진 건데 오늘 궁금한 게 많죠. 혹시 선거 사무소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저도 선거 사무소라고 하면 선거 캠프? 뭐 그런 있어요? 네, 짧게. 있구나.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이 이렇게 안 오는 건 도대체 얼마나 바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캠프에서 일하는 경험 뭐 이런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있었는데 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저 같은 거는 지방선거 때 이제 그런 특정 그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일을 잠깐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기쁜 왜냐면은 제가 진짜 처음에 들어갈 땐 진짜 나름 그래도 호감을 가졌으니까 제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근데 들어갔더니 여기는 너무 그러니까 안에 내부 조직도 없어가지고 의사결정 구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막 공정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말하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조용히 하고요. 네, 아무튼 그러는데 안에서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알 수 있는 조직도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 캠페인을 열고 뭐 후보자랑 청년이 만나는 자리를 열고 이런 걸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획서를 내가 누구한테 들고 누구를 설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 서희님이 그걸 한 거예요? 네, 그런 걸 했었는데 되게 중책 아니에요? 엄청 중책인데. 아 그래요? 저 몰랐어요. 당연히 기획을 하는데. 엄청 중책이에요. 아, 저도 사실 캠프에서 일해본 적 있거든요. 네. 아, 정말 저도 잠깐 옛날에 저도 지역에서. 근데 저는 그때 뭐 했냐면 엑셀만 했어요. 아 진짜? 정말 눈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아침 되게 또 일찍, 뭐 후보님은 더 일찍 출근하시지만 저 사무실에 와가 일찍부터 밤까지 계속 엑셀 눈 빠지게 하고 그것밖에 안 했어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런 걸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좀 어쨌든 선거 사무소가 하나의 작은 그런 기업 중소 회사 같은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을 테니 아마 사정에 따라 또 다르지 않을까? 라고. 사실 막 작은 정당들 같은 경우는 또 작은 정당의 후보들은 솔직히 자기가 다 이런 일정도 다 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류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자들한테 다 보냈는데 밤 10시인가? 좀 다 돼서 갑자기 후보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개인 폰으로. 이거 너무 늦게 와서 너무 미안한데 혹시 보내도 되냐 이러면서 또 와가지고 아, 뭐 무소속 고맙다. 후보라고 했던. 아 무소속은 아니고 아니었나? 네, 네. 네, 생각났네요. 네네네. 나중에 저도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그 선거 캠프고 아니면 그러니까 당선돼서 그 선거 뭐라 그러죠? 뭘까? 의원사무소?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의원실? 의원실? 아, 맞아. 이 의원실도 그 정당의 크기나 아니면은 그 뭐 중앙의원, 지역구 의원 이거에 따라서 그 열악함이 이렇게 비례해서 더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 아까 잠깐 그 선거 캠프 얘기하면서 생각난 건데 선거 캠프 그 사무실 정말 재밌잖아요. 재밌는 상황들도 많이 보죠. 뭐 되게 아무나 오니까 그리고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벽에 맨날 디데이 얼마를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고 되게 옛날인데 되게 옛날에 아주 잠깐 했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그러니까 총청넷의 역할이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정치 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에 따른 활동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2차 정책 요구안을 냈을 때가 엠번방 사건이 막 이제 불붙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책 요구안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기라는 어떤 우리만의 선언이 필요하겠다. 이런 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어떤 시국 선언? 그런 위기 상황 선언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선언문을 써서 진짜 짧은 시간 동안 이틀 3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연서명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한 470명 정도? 그 정도의 청년분들이 청년인지 시민인지 아무튼 공감을 해주셔서 같이 그런 선언을 했었고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치 혐오로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번에 재외국민도 투표도 못하고 투표율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맞아. 우리마저 이게 정치의 어떤 희망을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해서 우리는 정치가 진짜 필요하다. 나는 이번 투표에 꼭 참가할 거다. 라는 그런
모두에 참여하는 캠페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페이스북 그 프로필 있죠. 그 프로필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걸 좀 퍼뜨려보자 해가지고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저도 달고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네, 바꿔주세요. 아직 안 하셨나요? 아, 두 분이 저를 보고. 네, 알겠습니다. 바꿀게요. 아,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서 요즘에 그냥 뭐 SNS에서 돌아다니는 나한테 맞는 정당, 이상형 정당 찾기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하도 이제 좀 모르겠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정당이 많으니까. 결국에 시민단체가 또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을 돕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또 그게 뭐 만나서 사실 막 공약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 후보는 누구고 이 정당은 누구고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중이라서 청년참여연대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마스크 필수로 하고 한 조 두세 개가 모여가지고 그 정당 매칭 퀴즈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총청내 의제 구별로 저희가 정당에서 쭉 뽑은 거예요. 뭐 이 정당은 뭐 주거가 어떤 공약이 있고 어떤 노동 공약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공약을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몇 % 나는 이 정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구나 약간 이거를 뽑으면 되겠구나 이런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이번 선거에 대한 정책 기사도 하나도 없고 다 약간 정당이 어떻게 이합집산되는지에 대한 찌라시 기사만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긴 한 거. 근데 그렇게 사람을 모으면 좀 와요? 그때 되게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지금 이런 시기여서 저는 10명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명이 넘었어요. 그럼 많은 거지. 근데 너무 궁금하네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뭘 보여주지? 그 네. 퀴즈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공약을 긁어서 블라인드만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금 더 그냥 오셨을 때 청년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좀 바꾸긴 했는데, 네. 좋다. 정말 코로나만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쵸? 네, 그러면, 총청내 이제, 선거 일주일 앞두고 있으니까, 뭐, 선거 끝난다고 아예 끝!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관위에 왜 그랬냐고 좀 따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좀 더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선거는 또 일주일 남았으니까, 앞으로 총청내에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하실 건가요? 뭐 이런. 일단 저희 지금 그런 정책 질의서 답변을 보내주신 곳 중에서 이제 저희 9개 중 6개 찬성 수용을 하면은 정책 협약식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어제 정의당하고 오늘 미래당까지 해서 일단 두 곳 했고 앞으로도 더 도착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후보자 연속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례 출마자들 해가지고 같이 해서 청년 후보자들 좀 인터뷰 꼽아서 하고도 있고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저희는 각 정당이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는지 좀 알리기 위한 활동을 총선 날까지 하고 아마 총선 날에는 다 같이 좀 모여서 그런 총선 결과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하고 이후에는 아마 그런 총선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좀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왜 우리 총선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어떠한 것들 좀 더 할 수 있었는지 혹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총청내 모여서 그거 보는 거예요? 개표 방송? 그런 걸요? 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총선에는 청년 기본법이라는 어떤 청년단체 공통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법이 통과되면 이제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 아무튼 그게 다 들어가 있는 법이니까. 그래서 청년 기본법 제정운동을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하자. 그런 게 이제 총선, 뭐 대선 지나고 나서 같은 목표였다면 지금은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8월부터 시행되는 거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서 어떻게 좀 어느 곳에 목소리를 모을 것인가 이런 토론도 필요할 것 같고 아마 그거로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요? 청년 단체들의 연대 활동은? 네, 앞으로도 총청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뭘 마무리하는 건 아직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쯤이었나요? 그 선거 공보물이 집에 다 왔잖아요.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가족들이랑 이렇게 보셨나요?
가족들이랑 보다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싸웠어요. 혼자 돌아가고 막. 아 진짜 저는 이제 그날 친구들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을 그냥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집에 공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겠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었겠다. 나도 가족 말고 친구들이랑 보고 싶다.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서 여기 이거 정책 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계속 주거지가 이렇게 막 요즘 청년들이 다 그렇듯이 주거지가 계속 바뀌어서 공보물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되게 근래 좀 집을 정착하고 있어가지고 공보물을 부럽네요. 최근에 네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제 성인 인생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읽어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또 친구들이랑 같이 읽어보니까 너무 또 재밌는. 진짜 재밌었겠다.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공보물 한번 일단 가방에 넣어놨다가 바로 버리시지 말고 가방에 넣어놨다가 친구들이랑 아니면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좀 이건 좀 그런가요? 각자 어떤 정당이 어떤 후보 어떤 정책이 눈에 띄었는지? 눈에 띄는지. 눈에 네. 띄는지예요. 내가 뽑을 거다는 아니고. 그건 다른 문제고. 저희 지역구에는요, 지역구 후보로, 무소속 후보신데, 저보다 어리신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약간 뭔가 정당 투표는 어디 했을지 정했는데, 지역구 후보를 누구를 뽑아야 될까, 그거를 생각 중인데, 그래서 더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방금 치리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어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뽑을 때 그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후보인가를 좀 봐야 되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사실 모르는 거지. 제가 맞아, 동대문구 맞아. 사는데 동대문구 산지 지금 3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3년 조금 됐나? 그래서 동대문구 관련한 공약을 보는데 이게 좋나? 약간 이런 거야. 왜냐면 동대문구에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너무 내가 사는 곳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제가 여기서 나고 자라가지고 공천구에 아예 약간 할아버지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도 좀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조금 했던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 어쨌든 아시는 활동 선생님들이 좀 계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돌아가는 상황들이 조금씩 약간 그냥 막 들려오는 게 좀 많아가지고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나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그 와중에 다행인 거는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나왔고 근데 그 후보가 심지어 사실은 정당에서 공천을 떨어졌는데 무소속으로 다시 결국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의 의지에 너무 사실 좀 그래도 감탄을 해가지고 아마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이번에 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런 N번방 관련해가지고 그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서 그런 뭐 국가 차원에서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 센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온라인상에 어쨌든 그 계속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제가 지금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워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온라인 장의사 같은 거를 좀 센터로 하는 건가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금 계속 그런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자살을 하거나 혹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결국엔 그 영상물은 또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약을 내세운 거 보면서 진짜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다. 그게 좀 눈에 띄었어요.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좋네요. 좋죠. 네. 저희 지역구 후보님은 이번에 되시면 4선이시더라고요. 약간 내가 다른 사람 뽑는다고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 갑자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정치개혁 막 열받고 막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지역구 누구 뽑을지 고민이 돼요. 근데 제가 뭐 지지하는 저희 지역구에서 이렇게 지지한다고 말씀드리는 분, 저는 제 소신껏 뽑을 거지만. 갑자기 너무 다운됐어. 말하다가 아니 제가 말하다가
그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나오니까 그리고 아마 될 것 같으니까 그치. 울지 말고 말해요. 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갑자기 될 거야 이러면서 좋다. 좋은 친구다. 너무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될 거야. 그분이 될 거라. 그래서 너무 나중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선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지역 부모님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먹먹해지죠. 하지만 저희는 소신껏 투표를 하는 것으로.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18세 투표권이 생기기도 했고 또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투표하는 과정 아까 사실 처음에 약간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죠. 뭐 위생장갑을 낀다던가 그래서 뭐 이런 투표 방식의 변수가 약간은 생긴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투표 용지가 2장이고 처음 투표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투표용지가 2장이고 되게 특이하게 한 투표지에는 3번부터 써 있어요. 1, 2번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1, 2번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3번부터 보시면 되고요. 일단 굉장히 길 거예요. 정당이 많으니까.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너무 놀라지 말고 세로로 이렇게 길게 접으셔서 그렇게 접으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접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길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접었다가 네. 이게 맞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 이분들이. 그러니까 긴 방향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는 거. 세로로 접는 것과 가로로 접는 그치, 것이 그치. 있는데요. 맞아. 가로로 접으면 내가 찍은 도장이 다른 쪽에 찍혀서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겹치지 않도록 접는 세로로 방법을. 접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기니까 열심히 접어야 되는 거지. 옛날에 그냥 살짝 접으면 됐는데 이런 거 들어가면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들어가면 신분증 확인하고 열도 재고 비닐 위생장갑 마스크 따로 꼭 끼고? 마스크 꼭 끼고 위생장갑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 사전 투표를 못해서 확실하게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투표 사무원이 굉장히 많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1m씩 이렇게 줄 서 계시는 분들 1m 간격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실 거라고 또 하시고 저는 위생장갑 되게 놀라웠어요. 그 정말 위생장갑을 그러면은 그렇게 다 준비해 놓는 것인가? 그리고 일회용으로 쓰고 정말 버리면 맞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 환경에 좀 와, 그러니까 이게 놀랍다. 투표하는데 절차가 너무 많잖아요.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웹자보도 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관위에서. 근데 저는 오늘 그런 트윗을 봤어요. 그 웹자보를 하고서 벌써부터 이 웹자보를 보자마자 업무 스트레스가 와 이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뭔가 이게 회사에서 업무가 되고. 그치,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트윗도 봤어요. 근데 아마 그래도 투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투표 인증성 찍으려고 도장을 되게 손등에 찍고 싶어 하실 텐데 맞아. 이번에는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이걸 비닐장갑을 굳이 껴서 하는 건데 맞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래서 저 그 SNS에 그거 본 것 같아요. 비닐 위에다가 찍더라고. 그렇죠. 그건 그래도 근데 사실 괜찮- 손등에 찍으면 다 번져가지고 빨간 점되잖아요. 나중에 맞아. 근데 비닐 위에 찍히니까 그대로 이렇게 찍히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도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주축이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도 잘 이제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 꼭 투표해주시길 또 바랄게요. 저희 뭐 총총넷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다들 하고 있으니까요. 꼭 투표해주시길 바랍니다. 몇 번 말하는 거예요?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네. 오늘은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가 총선이라 가지고 오늘은 총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좀 더 이해하시고 또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청년유니온 조합원으로서의 희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